저도 사실 사건이든 어떤 일 하나 아니면 뭐 사안에 꽂히면 많이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거의 뭐 끝을 보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모가지 내놓을 정도는 아니고요. 뉴진스라고 하는 걸그룹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 쿠키 그 가사가 성적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한번 방송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도 뭐 이제 BTS의 그 민희진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 아트 디렉터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굉장히 한국의 그 아이돌 산업이 굉장히 뭐 세계적이죠. BTS를 만들 정도니까 그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로 이제 뉴진스라고 하는 5명의 10대 후반 중후반의 소녀들로 이제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이제 왜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저 걸그룹 열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또 요한 2주 정도는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이 뭐 다른 작업 하기보다는 누워서 쉬는 게 일이었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뉴진스의 여러 곡하고 어떤 그 춤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냥 계속 보고 듣고 행동을 분석하고 그 가사 분석하면서 그리고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들 왜 그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맥락과 이 감각에 맞는 포인트를 잘 집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이 쿠키 노래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꼭 이 사람들이 걸그룹만의 어떤 걸로 뭐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전체적인 어때의 그 맥락적 분위기인 것 같고,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돌 뭐 걸그룹 뭐 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간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팝 대중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집중적으로 이제 흠뻑 이게 좀 들어볼 기회가 듣고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손정민 사건이 어제 그저께 이게 무슨 약간 마이너한 인터넷 신문에서 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정민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해하실지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사실은 뭐 얘네들은 뭐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시한은 없습니다.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라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수사 중인 거니까. 물어보면 수사 중이라고 하고, 근데 수사 중이지만 사실 수사는 안 하고, 딱 하면은 담당 검사가 바뀌어 있고, 그럼 또 담당 검사가 사안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6개월 뒤에 또 바뀌어 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하죠. 늘 하는 상투적 수법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신문에 난 건, 그렇죠,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약간의 그 CCTV 공개 부분이 있고 그 몇 초 사이 어떤 뭐 행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분 몇십 초, 몇 시 몇 분부터의 뭐 미스테리 이렇게 해갖고 언론에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눈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부분이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수사기관이 하지 않으니, 하지 않아도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공소권을 독점한다는 건 결국 수사권을 독점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소 독점. 그렇지 않은 어떤 형태의 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식적으로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끌 때 그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물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법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수사 중이니까. 만약에 수사를 했고 재판이 잘못됐으면은 그걸 뭐 할 수 있는 건 있고, 또 기소한 부분이 있어 그걸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는 재정 신청 같은 것이 있지만은, 아예 수사 중인라고 하는 어떤 거는 어떤 기관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도의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진 그 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세월호 참사도 했지만은 그 민주당의 등신들, 그 국회의원들, 그런 놈들이 그 어깃장을 놓고, 물론 당연히 박근혜 정권에서나 그때 정당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랬지만은 민주당의 등신들도 개입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사법 체계를 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제 기소 독점을 깰 수 있는 어떤 여지, 어떤 수단적인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사실은 그게 개헌할 때 요소에 들어가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손정민 사건에서 이전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은 사실 저야 아무런 주목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사실 밝혀야 될 사건들이 사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머더캐피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더캐피탈. 자, JTBC가 단독이라고 이런 걸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갖고. JTBC 단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신림동 둘레길 살인 최윤종이죠. 원종이 아니라 최윤종입니다. 그놈이 점 찍은 범행 장소가 더 있었다 라는 입니다. 점 찍은 범행 장소가 더 있었다고 하니까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최윤종은 이 부분은 다른 여성을 미행했었고 범행 장소를 여러 곳 염두에 뒀다. 이게 이제 JTBC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취재 결과를 어디서 확인했을까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흘려준 거거나 아니면 경찰이, 근데 경찰보다는 지금 이 수사하고 이제 기소, 지금은 기소가 됐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기소가 그죠. 기소가 결국은 검찰로부터 나온 얘기겠죠. 그럼 검찰 애들이 왜 이걸 흘렸겠습니까? 이제 제일 제가 이런 기사를 좀 뭐라고 하나 부정적 아니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은혜 사건이 최종심에 그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은혜 사건의 최종심 판결이 났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 이은혜 사건은 인천지검에서 가스라이팅에 의한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란 거를 반드시 입증해야 되겠다고 자신만만해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2심, 3심에 다 무죄 났습니다. 간접, 구하지 않은 책임. 그러니까 형량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형량은 이미 정해진 거고, 문제는 이은혜 사건의 핵심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거를 입증해내면 상당히 좀 검찰이 고생을 많이 한 거고, 나머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그거는 이 간접적인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증거도 있고, 그거는 뭘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불리하니까 검찰이 뭘 했죠? 변죽을 흘렸죠. 이은혜의 다른 어떤 건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론을 조성했죠. 아니 그거 자체가 이은혜가 나쁜 애니까 뭐 그것도 검찰의 그런 행위도 그냥 다 봐줄만 하다. 아니 그렇죠. 뭐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능력과 실력이 없나? 그러니까 여론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변죽을 올려갖고 이렇게 할 만큼 실력과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여론 재판을 하는 거. 그거는 이은혜 사건으로는 이은혜 사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엄징한 명징한 증거라든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랄을 할 거냐. 사실 그래서 이은혜 사건은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은혜 사건은 그러면 검찰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언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검찰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기서 최선을 다했고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선 무능한 건지 아니면 한계인지 이런 평가 자체를 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들 자유행위 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건의 목표가 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목표가 여기야. 근데 이것이 아닌 좀 못할 것 같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약간 비틀어갖고 형량 무기징역 나왔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수사가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기소가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못하면 제3의 기관, 그래서 언론이 하는 거고, 언론이 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민간의 범죄 분석기관. 제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민간의 범죄 분석기관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런데 활성화돼서 언제든지 언론이 이 국가기관, 국가수사기관과 짝짝 궁해갖고 입을 맞춰서 뭘 하려고 할 때 민간의 어떤 데가 이런 거를 일종의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과 이 수사기관이 짝짝꿍 맞아갖고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해서 범인을 만들어내고, 범인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수준을 조작하거나 형량의 당위성을 조작하거나 이런 굉장히 차원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인지 못하는 거죠. 그걸 자체를 인지 못하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벌어지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범죄 분석이 뭐야? 이 범죄 도대체 뭐야? 어떤 맥락이고 뭘 우리가 고쳐야 돼? 아니면 뭘 잘 되고 있어? 아니면 못 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이 JTBC에 단독을 했어. 분명히 검찰 애들이 흘렸을 거예요. 자, 최은정이 다른 사건, 다른 여성을 미행했었고 범행 경성도 여러 번 했어. 그러면 여죄가 여러 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걸 흘렸을까요? 아니면 흘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최은종의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입증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좀 한계가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최윤종이 사실 뭐라 그래도 어쨌든 집안에만 있던 애예요. 그게 언제 외톨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어떤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와서 범죄를 저질렀네? 그럼 판사도 의문이 들 거예요. 이 새끼가 뭐지? 걔가 말하는 대로 얘는 그냥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아니면 뭔가 이런 것만 하니까 약간 망상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조울증도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도, 그러면 까딱 잘못하다가 뭐가 되냐면 형량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판사들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여론의 눈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근데 그때는 이미 몇 달 뒤란 말이에요. 사안이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여론의 뒷받침이 없고 그러면 좀 애매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식의 건 밑밥 가는 거죠. 정유정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정이가 20대를 이렇게 이제 범행하려고 했고 10대를 했다. 저도 들었고 사실은 그게, 근데 사실 느낌상 정유정이는 심각하게 이 토막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걔는 형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변죽을 울리느냐, 불석불석 하느냐, 그건 명확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죠. 새롭게 이제 런칭되는 어떤 OTT에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봤기 때문에 그게 먼저 방송이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정 사건은 나중에 최윤종 사건에서도 이렇게 결국은 최윤종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시도했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방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의견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검찰 애들이 언풀, 소위 이 자신을 잘 빨아주고 발라주는 언론에 툭툭 하나 던져주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선일보나 아니 중앙일보나 아니 이런 동아일보 이런 애들만 주면 그때 속이 보이니까 가끔 이제 밥 먹다가 라면 먹는 것처럼 JTBC나 이런 데 던져주고 다 쓰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건 기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 기자에 나오면 저쪽 기자도 가니까 경쟁적으로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소위 언론이라는 기자애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더 본질적인 분석을 가고 그 분석 속에서 이 최윤종의 기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분석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 애들이 던져주니까 액다고 딱 물고 합니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척척척척척.
그분이 이용을 이렇게 잘 당해주는 거죠. 자기도 좋고 쟤들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상되고 이게 그렇게 관행화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사건들도 비슷하게 엄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만들, 사실 그런 것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그럴 거라고 믿고, 근데 실제로는 공범 여부, 형량 여부, 또 다른 거의 관계성 여부에서 검찰이 원하는 쪽으로 안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런 기자애들은 그걸 알까요? 그러니까 기자애들도 모르는데 독자들, 시민들, 국민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게 왜 나왔지? 나온 이유가 뭘까? 나왔다고 하는 거야 취재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더 깊은 분석을 하거나 뭐 맥락을 찾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주는 대로 쿡 쭉쭉쭉 써줘요. 이게 되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이건 최윤정이 나쁜 놈이고 처벌받아야 되는 것과는 독립적입니다. 왜냐? 이거는 결국은 수사기관 애들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설정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를 찾아가고 무엇인가를 해서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고 모자라, 그리고 아니 모자르고 사실은 그럴 생각도 없거나 아니면 이건 좀 그러면은 오해, 편법, 그게 정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모킹 건, KBS ETV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통합심리검사, 뭐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굉장히 되게 잡다한 뇌 영상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 자랑질 좋다. 그런데 수사기법 좋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정도 관리, 오류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걸 해야지. 지들 자랑하고 그러고 끝나면 그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형량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부작용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게 그냥 당연하게다 생각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형식의 보도는 결코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쯤 돼야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까요? 오히려 그 정의를 방해한다는 걸 알까요? 모두 언제 알겠습니까? 며칠 전에 엊그제 강제추행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폭행과 협박 없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다. 40년 만에. 이거 웃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소위 말하는 심리적 지배라든가 아니면 뭔가 위력이 아닌 공포심을 주거나 하는 관계적인 어떤 걸 통해서 추행 상태에 이르는 것도 강제추행이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력과 어떤 이 협박 같은 것이 없으면은 피해자가 알아서, 그게 무슨 법이 검제가 안 되는 이런, 너무나도 개정이 너무 늦으니까. 물론 근데 이거는 지금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미 바뀌었지만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 서희초 사건, 교사 자살 사건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61명이나. 근데 어떻게 처리됐죠? 그냥 개인사입니다. 순직 처리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천국인데
그러면 그게 자살이 맞습니까? 오히려 그건 타살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유아인이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네요. 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영장이 기각됐느냐? 범죄 혐의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마약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 관련된 증인들을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위중하죠. 근데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리고 또 뭐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 뭐 이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범들의 영장도 기각했죠. 공범들의 영장 기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유아인을 기각하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확실히 빵빵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근데 충분히 봐, 인정하고 증거가 많잖아. 구속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이면 이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연 구속입니다. 이러면서 사법부를 믿겠습니까? 인천에서 흉기난동 부실 대응해갖고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제가 그때 이 경위하고 순경 위에서는 시민이 칼에 찔려갖고 죽어가는데 피해버렸어요. 그러면 경찰할 필요 없습니다. 왜 경찰을 합니까? 순경에는 그래 경험이 없다고 쳐. 경이라는 놈 뭐합니까? 겁나고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경찰 말고도 다른 직업 많은데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경위쯤 된 놈이 진짜 이 실전 능력이 없구나. 그냥 대충 봐주심 잡고 이런 어떤 주폭 설득하는 그런 식으로 지구대 일을 해왔다. 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 핵심은 아주 정교하고 충분한 실전 훈련을 통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런 흉기난동범도 제압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경찰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되겠느냐? 안 된 거죠. 그럼 물론 이 책임은 개인도 직무유기 져야 되지만 이렇게 못 만든,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 시스템에 대한, 훈련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개인한테만 보는 거는 그건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